안녕하세요. 유승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여기 본 것처럼 서울 속 경강, 경광 속 강민이라는 주제로 조선 후기 서울 강민의 삶과 생활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경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제 경제사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다음 국문학 쪽에서는 이제 양반들의 별서, 그다음에 시문화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졌었는데요. 저는 이 경강을 한성부의 이원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조선시대 경광과 그다음에 그 속에 살고 있는 강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조선시대 경광이 어떻게 한성부로 편입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강이라고 하는 것은 도성의 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성을 보호하는 역할인 성저 심리의 서쪽과 남쪽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강이 언제 한성부로 편입되었냐 하면 바로 조선이 이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한양 주변을 이제 성저 심리로 만들면서 그 한양 심리 주변에 이제 이 지역을 그 한성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부의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이 바로 부원현입니다. 고려 시대 때는 양광도, 광주목, 과주에 소속되어 있는 용산처였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 시대 때 현으로 승격이 되고 고려 시대 때 그다음에 이게 태조 3년에 행주로 소속되었다가 한성부로 편입이 됩니다. 이 부원현은 여기에 보게 되면 서소문과 그다음에 숭례문 주변에서부터 한강변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오늘날 한강의 지역이 조선 초기 성저 심리가 구획돼 가는 과정 속에서 한성부로 편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광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조선 시대 때에 이제 경광이라고 하는 용례가 나타납니다. 고려 시대 때 고려 개성 주변에 예성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 시대 때 예성강을 그 개성 주변에 있다라고 해서 경광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한강을 경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어떤 의미에서 경강이라고 하는 용례가 쓰여졌나 하면 조은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공사 물류 및 교육의 거점으로 이용되거나 그다음에 제목의 집화장이나 세곡의 최종 종착점 그다음에 국가의 군사 훈련 및 그다음에 산천제 기우제를 하는 장소 즉 국가가 경강의 공적 기능을 담당을 했을 때 그 한강을 경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 조선시대의 한강을 경강이다라고 경강이라고 불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간에서는 경강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민간에서는 그 지역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경강 수계의 주요 중심지를 근거로 해서 3강, 5강, 6강, 8강, 12강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3강이라고 하는 즉 경강의 주요 거점인 용산, 서간, 한강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5강, 8강, 12강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조선 시대 때 가장 많이 이제 불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강입니다. 이규상이라는 사람이 서강에 살면서 그 서강에 사는 강민들에게 강에 대한 경강의 그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서강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공간을 8강이라고 하면서 뭐로 얘기를 하냐면 두모포, 뚝섬, 서빙고, 세남터, 용산, 마포, 서강, 덜머리. 여기서의 덜머리는 잠두로 이제 망원정과 이제 비슷한 구역입니다. 이렇게 8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겹쳤는데 육전조례에서는 신촌리, 그러니까 이 신촌리는 두모포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강상설에서 말하는 두모포와 신촌리는 비슷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뚝섬, 서빙고, 용산, 마포, 토정도, 토정 부분과 그다음에 세남도 부분이 명확하게 일치는 아니지만 인근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서강 망원정, 여기서의 망원정이 이제 덜머리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요람에 보게 되면 12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만기요람에는 포도청의 경강 그 관할구역으로서 우포청 6강, 그다음에 작포청 6강으로 해서 각각 12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연서나 아남, 전농, 왕십리를 요거는 이제 한강 구역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역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되면 8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경강의 범위, 즉 경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양화도에서 광진으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실제 도송도 속에서 그려져 있는 경강의 범위는 넓게는 수색리에서 광진까지, 그 다음에 좁게는 양화도에서 살고지다리까지로 한정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강이 어떻게 관리되었는가를 이제 조선 전기에서부터 후기를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경강 주변의 촌락은 도성 안과는 차이가 있게 나타납니다. 우선은 경강의 촌락들이 한성부 오부방제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후에 한성부 오부방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성중 오부, 그러니까 도성안 오부나 그다음에 서울안 오부라고 표현하듯이 도성 안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도하 지민, 도하 방미, 이건 이제 도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고요. 영강 지민, 강상 지민, 이거는 경강변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성 안과 경강 주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관리 또한 도성 안, 사대문 안과 그다음에 도성 밖 경강의 그 관리는 달랐는데요. 우선은 숙종 때까지 이 경강 주변에는 오가통 조직이 시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이후에 경강 주변으로 오가통 조직이 시행이 되고요. 박제가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성 면리박은 풍속이 이미 시골 같다라고 하면서 도성 안의 도시적인 특성과 그다음에 도성박 경강까지의 시골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조대 금군 채도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성 안은 3사가 법에 따라서 분쟁을 조정, 그러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도성 안은 있지만, 그리고 지방 군현은 수령이 교화를 통해서 법령을 시행을 하는데 반해서 여기에서의 경강은 서울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사를 맡아서 다스리는 곳이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18세기까지도 경강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서울의 공간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강의 이원적 관리는 토지나 그다음 부역 징수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경강의 경우 강민의 방역은 한성부 오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성부에서 담당을 하지만 토지에 대한 세금은 한강진 주변은 이제 양주에서 징수를 하고 용산은 고양군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서울의 행정구역 체제 안에 들어 있지만 인호나 토지에 대한 부담은 경기도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행정관청의 이중적 관리 양상은 18세기 후반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조 10년에 고양군수 유중환이 정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즉 한강에서 현성리 저강에 이르는 지역, 이게 이제 과거 아까 이제 성저심리로 포함되었던 부원현 지역입니다. 이 지역과 그다음에 숭례문, 소위문 밖의 경우는 토지는 고양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역은 한성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행정체제 안에 서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양군에 토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건의를 하고 이러한 이중적인 관리 실태를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786년 이후에 한성부의 행정체제가 한 번 더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실제 18세기 고향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빨간 줄로 친 것이 부안 상강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강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양군 지도 안에 경강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강의 이중적 관리, 이원적 관리는 그 당시 그곳을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울 사람들 그냥 서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서울 사람들은 의미를 그 지역별에 따라서 달리 불었습니다. 우선 경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경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씁니다. 즉 서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경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 향촌민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서울 사람 경민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한성부의 백성을 도성 안에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경강에 사는 사람을 구분할 때 경민이라고 씁니다. 즉 여기서의 경민, 한성부 백성을 강민과 구분할 때는 바로 도성 안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경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정조가 한성부 백성을, 그러니까 서울 백성을 인식하는 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경민은 도성안 백성, 강민은 도성 멀리 경강변에 있는 백성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경민이 생업은 바로 불이라든지 설이라든지 군병, 상인, 즉 직역이 다양해서 생활이 넉넉한 반면, 즉 부유한 반면에 강민은 운부역, 즉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부역에 한정되었다라고 정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안 경민은 생활이 넉넉한 존재, 그 다음에 강민은 생활 기반이 열악한 빈민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정자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강에 거주하는 사람들, 강민들 또한 자신들을 도성한 사람들과 구분지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도성한 사람들을 경민 또는 경인이라고 구분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강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직역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강민의 구성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한성부 북부장 호정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17세기 자료인데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경강 사람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 것처럼 경강 서쪽, 즉 수생리에서부터 여의도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실태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료를 파악을 해본 결과 수생리계, 이 수생리계 같은 경우에는 양반 종친이 6호, 노비 16호, 그 다음에 무관 군병 19호, 양인 3호 해서 양반 노비를 제외를 하면 군병과 관련된 호수가 많습니다. 증산리계 같은 경우에는 이 증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강변에 있지만 경강변에 있지만 양반 호수가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강 내 양반 거주 지역인데 이들 양반 거주 후손 사람들 중에서 중종의 둘째 아들 해안군 이희의 후손과 그 다음에 중종의 서자 덕영군 이기의 후손 5호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 신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4호 가운데 노비가 41호입니다. 그리고 그 산호 가운데는 이제 사축서 그러니까 이 여의도 밑에 목양이라고 해가지고 양을 키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축서나 전생서에 필요한 재물의 가축을 이 여의도에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입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관노비들이고요. 그리고 이 여의도 신계 같은 경우에는 숙종 때 유이민이 증가를 할 때 이 율도에 도성안이 이제 그 유이민에 의한 역병으로 위생이 곤란해질까 두려워서 이 여의도와 그다음에 요 앞에 율도에다가 유이민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원된 유이민들이 875명이 이 여의도 율도에 수용이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들을 강민 가운데 유민들을 이제 고공으로 삼아서 이제 경강의 경제 활동에 동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정과 합정리계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서쪽 경강 사람들 중이 이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설이나 영리 등 이래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부가 살고 있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 같은 경우가 양반의 별서와 그다음에 정자를 관리하는 노비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강민의 그 구성원과 관련돼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충흥 군병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는 경강 서쪽이고요. 여기는 경강 동쪽입니다. 뚝섬이 있고 신촌, 두모방, 수천리가 있는데 요 신촌, 즉 푸르면 새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인데요. 요게 이제 한성부 행정구역 체계로 남부 두모방 신촌리계로 편성이 됩니다. 나중에 이 마을이 형성이 된 계기가 바로 어영대장 김익훈이 화적을 잡습니다. 화적을 잡는데 그 화적 안에는 실제 화적도 있고 화적의 협박을 받아서 가담한 양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영대장 김익훈이 그러니까 협박을 받아서 화적에 가입된 양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숲으로 다 어우러진 곳을 해치고 토지를 개강을 한 다음에 마을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을의 풍속을 뭐라고 하냐면 풍속이 사나워 무술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주민의 대부분은 대거래 금이군으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 신촌, 두모방, 수천리까지가 뭐냐면 주민의 대부분의 구성이 금이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신흥 주민으로서 군병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영조 11년에 이 경강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마개인의 집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개인의 집을 습격하는 주동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군병입니다. 그래서 강변에 거주했던 군병 300~400명이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데서 경강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인이나 어부 외에 군병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조 10년에 서부 옥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347호의 가옥이 소실이 되는데 그 소실 가옥 중에서 산군영 소속의 군병이 8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게 되면 경강 주변으로 신흥 주민을 형성하는 계층으로 이제 군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강민의 경제적 처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경강에 부호가 있는 반면에 빈민층도 많아서 강민의 경제적 처지, 그러니까 경강 같은 경우에는 빈부의 격차가 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경강변에 보면 경강 같은데 이제 유흥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 많은 상인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곳으로 술집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쌀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양조장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청에서는 이들 경강의 삼해주 제조를 단속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유흥 공간이 형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박도 성행이 됩니다. 이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흑석리, 저희 마포 현석리가 흑석리입니다. 흑석동이나 사평리 이쪽에서 이제 내기 활쏘기가 유행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전문적인 도박꾼으로 이루어진 내기 활쏘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음주와 도박이 성행을 하고 경강변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은 도성 무렵의 어떤 주요 범행 지역이 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각종 살인 사건과 그 다음에 치사 사건 그리고 이제 강도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강도 살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곳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이동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외부의 인구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강에 살고 있던 사람 또는 경강 이외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살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의 분쟁과 갈등을 보게 되면 경강의 폐단으로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 호송지민입니다. 이 호송지민은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얘기한 강상설에서 이규상은 경강 사람의 특징을 날마다 이익만을 꾀하기 때문에 선한 풍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조 또한 오로지 식리만을 일삼아서 나쁜 습속이 많다라고 이제 경강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풍속이 없다, 나쁜 습속이 많다라는 것은 곧 뭐로 연결이 되냐면 호송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조대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호 격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서부 사람들의 경쟁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서부 중에서도 바로 경강 지역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그 분쟁이 마포 강민과 반인의 염해전 환태 문제라든지 망원 합정리 강민과 서강민의 그 영호권 문제를 둘러싼 여객주인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포 강민과 망원 합정리민의 이제 청소고선 침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갈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 경강 지역 같은 경우에 강민 간의 경제적 이득이나 그다음에 침탈을 두고 서로 상호 대립하는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호송의 행태는 곧 도송 사람들에게 경강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즉 도송한 경민들에게 강가에 사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즉 강인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사는 놈으로 천시를 당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쟁으로서는 이제 마포 강민과 도송한 반인 간의 7년 분쟁이 있고요. 이건 이제 염해전 기지를 가지고 마포 강민이 팝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팔게 되는데 12년 뒤에 반인에게 환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국가가 마포 염해전에게 다시 그 기지를 돌려주라 라고 판결을 내려서 마포 염해전 사람들이, 마포 강민 사람들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이전까지는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구매가 인정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점차 경쟁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강민과 마개인 간의 갈등은 여기서 본 것처럼 이게 운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운부의 문제가 강민의 어떤 방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역을 피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일부 사람들만 이제 운부의 역을 하게 돼서 이제 고역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성부에서는 모든 강민에게 동전을 지급을 하라, 삼량의 동전을 지급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피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모든 강민들에게 3에서 5전으로 대표 주로, 그러니까 응역 대상이 있던 것에서 그 모든 강민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 대상인 양반층이나 군병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돼서 이제 마개인을 집에 부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용산반 도화동 외계 주민의 집단 소송은 마찬가지로 주인권을 둘러싸고 동민들이 여객주인에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민의 집단 행동과 저항이 뚝섬민이 포도청을 대상으로 포도 군건을 대상으로 그 집단 행동을 벌이는 형태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적 층의 경계가 전기에는 도성안과 도성밖이라고 하는, 즉 도성안과 성저심리라고
하는 것으로 양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 도성박 성저 심리의 공간적 분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성원, 도성박, 사교, 경광변으로 분할이 되고 이러한 공간적 분할은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한성부라고 하는 행정 체계가 이원적으로 경강에 있어서 뭐냐면 경기도와 한성부가 이원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한성부 행정체계를 모든 지역, 즉 경강까지 포함해서 오부, 방, 개 행정체계로 완전히 한성부의 편입체제로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지 경강이 완전히 서울로 편입이 되고 이원성이 해소가 돼서 경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온전한 서울의 공간으로 되고 강민 역시 온전한 서울 사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